2025년도에 이제 외부 유입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카드 단말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SEO를 맞추고 네이버에 광고를 돌리고 이런 구조로 판매를 했다면, 이제 완전히 생태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이런 하나의 플랫폼들이 나의 사업을 이끌어주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각각 영업사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업사원들이 나에게 블로그에서 2명, 유튜브에서 3명, 인스타에서 1명 이렇게 손님을 데리고 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사업이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구조는 내가 누구에게 판매를 하는지 그 정확한 타겟을 맞춘 그 본질을 바탕으로 상해 노출도 되고 광고가 세팅되고, 이 구조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여기에서 자꾸 볼륨을 조금씩 키워주는 게 블로그, 뭐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 유입으로 뭔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막 빵 터졌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정말 1%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환상에 젖어서 외부 유입 마케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접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세팅을 통해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과정이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내 스토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19년도에 저도 첫 달 온라인 판매가 3만 원 매출밖에 안 나왔고, 그때부터 계속 SEO도 손대고 뭐 소싱은 아니었지만 저는 자체 제작이었지만 광고도 돌리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조금씩 규모를 키워 나왔는데, 이 구조가 이제 25년도에서는 조금 안 먹히는 시대가 됐어요. 왜 사람들도 이제 어차피 중국에서 떼와가지고 소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리기도 했고, 어떤 SEO를 맞춰가지고 내가 상위 노출된다 했을 때 이미 잘 파는 판매자들은 더욱 더 잘하게 됐기 때문에 초보 판매자가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초반에는, 특히나 초반에는 외부 유입을 통해서 더욱 더 확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유입 경로에서는 블로그 체험단이 있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광고를 돌려가지고 상위 노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인스타 릴스, 유튜브 숏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스레드도 있고 맘카페도 있고 쿠팡 파트너스, 뭐 브랜드 커넥트 등등 뭐 있는데, 내가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힘을 줘야 될까라고 한다면 내 상품이 가장 잘 맞는 플랫폼부터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않는데, 내가 100의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인스타를 하는 바람에 손님이 10명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나한테 잘 맞는 블로그에 힘을 줘서 손님이 1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시간 안에 더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나에게 잘 맞는 플랫폼을 먼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플랫폼을 싹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손님들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이런 뭐 주방기구, 건강식품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롱폼처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걸로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또 충동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짧은 영상들, 짧은 글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스레드를 테스트를 했는데 7월 15일에 계정을 만들었고 9월 15일까지 세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레드를 통해서 총 팔로워도 1,300명 찍고 한 그 기간 안에 노출도 14만 회를 찍었는데, 근데 판매가 지금 보면 51만 3,950원이 나왔거든요. 스레드 안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14만 노출이라는 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수치예요. 그런데 블로그는, 저도 블로그를 요새 좀 블로그 체험도 잘 안 하다가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 근래 또 돌렸는데, 블로그 옛날 블로그들이 올려준 매출이 44만 원이었는데 블로그 체험단 돌리고 119만 원으로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2배 가까이 올랐죠. 저는 이제 고민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라는 플랫폼이 더 잘 맞았고, 스레드는 충동 구매형 상품이기 때문에 저한테 안 맞았다. 저도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이 결과를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유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링크를 생성해 줘야 돼요. 우리가 상품 조회 수정 들어가서
이 모두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마케팅 링크 복사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앞자리가 mkt.shopping이라고 외부입 링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외부입 링크가 아니면 내가 판매했을 때 수수료가 3%씩 나고 외부입 링크로 판매가 되면 수수료가 1%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링크를 만들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스레드에 보면 진짜 90% 이상이 그냥 내 스토어명을 복사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수수료를 계속 2%씩 더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에서 판매했을 때 이게 진짜 판매가 된 게 맞나?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냥 외부의 링크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스레드인지 뭐 인스타인지 유튜브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적 파라메타라는 걸 설치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내 링크 뒤에다가 글자 몇 자를 적는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내 링크 뒤에 특정한 이렇게 명령어를 넣으면서 스레드에서 판매가 됐고 어떤 게시물에서 어떤 뭐 키워드로 판매가 됐다 이런 걸 내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고 싶다면 상세하게 해도 되는데 최소한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스레드에서 판매가 됐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스레드에서 이번 달에 얼마가 판매가 됐는지 아까 위에 보여드린 이 지표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꼭 세팅을 해주시고 내 스레드에도 이제 넣어주시면 스레드에서 몇 명이 돌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내가 방향도 수정할 수 있고 어떤 게시물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전략에 맞춰서 이 부분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굳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어차피 이 텍스트로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외부의 마케팅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네이버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블로그를 좀 살펴볼게요.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계정들로 상위 노출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에서 밀어주고 있는 스마트 블록이라고 사람들에 맞춰서 컨텐츠가 지면에 랜덤하게 노출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작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가 좋은 옛날에 블로그를 잘 하던 사람들이 노출이 아직도 더 잘 됩니다. 이것도 볼 수가 있는 지표가 있지만 저는 지금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스마트 블록 개인 맞춤형 블로그 포스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블로그라는 탭을 눌러서 볼 수 있는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그게 유의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블덱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이 사람의 계정을 넣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동그라미 쳐준 것처럼 최적 플러스 2, 최적 플러스 3 이렇게 빨간 지표까지 올라가야지만 상위 노출 가능하고 이게 아닌 뭐 초록색 준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출이 잘 안 됩니다. 10위 밖에서 블로그 포스팅 노출이 되는 등. 근데 이게 조금 네이버에서 모순인 게 2016년도 이전에 만들었고 그때 글을 10개인가 50개인가 발행한 블로그에 한해서만 이 최적불이라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적불은 지금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도 없고 아무리 포스팅을 열심히 해도 이 최적화된 노출이 잘 된 블로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옛날에 만든 블로그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단을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블로그를 모집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 방법으로 원하는 키워드는 거의 대부분 상위 노출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리뷰노트라는 사이트를 쓰고 있고 리뷰노트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 자체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근데 대신에 내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사람 모집하겠다. 그때는 비용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블로그 체험단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최적화된 블로거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보여드린 리뷰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제품 하나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599명 신청했고 500명 신청했고 1,400명 신청했고 신청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화된 블로그들도 더 많이 모인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올해 이제 9월 16일에 이제 캡처 이제 제가 선정한 건데 4만 원이 좀 안 되는 제품이었는데 인플루언서들 계정이 4개 네이버에서 이제 붙여준 타이틀이죠. 그게 4명이 지원했고 나머지는 프리미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최적화된 블로거들이에요. 글을 쓰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원을 최소 30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원하는 대로 최적화된 블로거를 선정하고 상위 노출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고 내 제품 택배비 내 가지고 그냥 제품만 보내주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가 3만 원짜리 제품 보낸데도 원가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블로그 상위 노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외부 업체를 이용하면 한 건당 상위 노출 한 건당 막 10만 원씩 받기도 하고 금액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직접 선정해서도 얼마든지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은 오늘 검색해 보니까 1만 정도 월 1만 정도 검색량 키워드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8천 키워드에서도 2등이 하나, 뭐 4등이 하나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키워드 안에서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상품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제품 맞는데 블로그에서 아예 보지 않는 상품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머리핀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키링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제품들은 우리가 굳이 블로그까지 검색해가면서 이 제품이 괜찮나 안 괜찮나 이런 거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블로그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쇼핑성 키워드가 맞긴 하지만 블로그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뭐 쇼핑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사전에 먼저 나올 때도 있고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가 블로그가 너무 멀리 있으면 사람들이 이 키워드는 검색해도 블로그를 굳이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도 한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나와야지 내가 이 키워드는 사람들이 구매도 하지만 구매하기 위해서 블로그도 같이 보는 키워드구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체험단을 돌리면서 포스팅을 올려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13,000원짜리 제품 판다고 해도 블로그를 모집할 때 13,000원치 한 개를 주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최소 3만 원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해서 주셔야 되고 내가 단품이라고 해도 3개를 주든지 이렇게 가격을 3만 원 이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체험단 이런 거를 이제 가족이 해가지고 옆에서 많이 해봤지만 내가 제품을 사진 찍고 촬영하고 글을 적고 하는 그 작업 자체가 3시간 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만 원이라고 해도 최저 시급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조금 만족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비용을 맞춰줘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추적 파라메타 씹는다. 여기다 블로그 닉네임을 적으면 이 블로그가 이 블로거를 통해서 구매를 했구나를 알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블로그에서 구매가 됐구나 이 정도를 체크하고 싶으면 체크하셔도 됩니다. 내가 블로그를 작성했는데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적불이 아니다 해도 얼마든지 상위 노출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내가 광고를 돌리면 돼요. 블로그 광고를 돌려서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향수를 검색했는데 11번째쯤에 광고라는 글자가 뜨고 이렇게 그 포스팅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수도 상관이 없고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라면 무조건 쓸 수 있는 지면이기 때문에 개인은 쓸 수가 없어요. 이 광고 지면, 블로그에서 광고 지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 쓸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활용해 봐도 좋은데 오늘은 광고가 제가 콘텐츠가 아니고 외부 유입이기 때문에 이거 요 정도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빠질 수 없는 외부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맘카페 홍보라고 써요. 맘카페 홍보가 드러나 봤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내가 그 맘카페에 들어가서 뭔가 게시글을 적고 이제 그런 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업체를 맡깁니다. 저도 이제 크몽이 들어가서 핫딜을 검색하면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진행한 거 한번 보여드리면 원고를 제가 작성해서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원고를 이 사람들이 더 잘 작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고까지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꼭 맘 카페가 아니더라도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테일이랑 뭐 뽐뿌 뭐 이런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 올린 글인데 글을 다 적어주고 원고를 받고 컨펌을 하면 이제 제가 이때 올렸던 게 조회수 6천 회가 나왔어요. 6천 회가 나왔는데 실제 구매는 한 20건 정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손실을 봤냐 아니냐 따진다면 사실 저한테는 조금 손실이었는데 근데 그에 합당한 리뷰들이 달리고 진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제품을 초기에 세팅하기엔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충동 구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맘카페 홍보가 썩 맞진 않습니다. 이게 블로그 포스팅은 잘 맞지만 맘카페는 저한테 별로 안 맞다. 근데 저는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 3번 정도 진행해 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초반 리뷰를 쌓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맘카페에서 진행할 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카페 아이디가 있고 뭔가 진짜 활동하는 사람인 척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와, 나 이 제품 오늘 들어가 봤는데 진짜 뭐 싸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예시를 갖고 왔는데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딱 2일간 할인 판매합니다. 원가 이하로 팝니다.라고 해서 진짜 원가 이하를 하진 않지만 내가 원래 판매하던 것보다는 진짜 할인율을 10%나 20%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어거지로 우기면 막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페 안에서 너 진짜 이거 네가 사 먹은 제품 맞냐? 구매 인증해봐라 라든지 그래서 명분을 주지 않으면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도 좀 곤란하다. 제가 여기도 보면 한 팩에 12,000원인데 두 팩에서 17,000원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 이틀만 딱 진행한다. 명분을 주면 그렇다고 그 게시글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저도 방금 전에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 올렸던 그 대행사의 게시글을 다 봤는데 글 다 잘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하루 이틀 진행되는 그 지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품이 그 게시글이 날라가서 뭐 더 이상 추가 유입이 없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보수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이 좀 남는 게 이런 커뮤니티 지면인데 파급력은 그래도 마음카페가 훨씬 낫죠. 그래서 마음카페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게 충동 구매 상품이고 사람들이 좀 한번 좀 사 먹어볼까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격도 내가 무조건 여기서 마진을 많이 남기겠다 보다도 적당한 마진으로 진짜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이거는 한 두세 번 정도는 진짜 테스트 해보고 잘 나온다 싶으면 계속 한번 푸시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매주마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을 계속 줘버리면 아 이거 가짜네 이렇게 해서 제 제품 자체가 올라오는 순간 카페에서 차단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제품을 딱 부스팅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쓰시기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커넥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모르는 판매자들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왼쪽에 그 목록에 보면 쇼핑 커넥터라고 저도 오늘 이제 봤는데 원래 제가 검색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아예 붙여버렸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네이버에서 나 계속 밀어주겠다. 쿠팡 파트너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판매자가 제품을 쇼핑 커넥트에 등록을 하면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을 선택해서 자기 게시글이라든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SNS 계정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 판매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 제품을 누군가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내가 아까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잘 하고 있는 누군가가 내 거를 팔아주는 개념이라서 정말 최적 이런 외부 유입 마케팅에 가장 좋은 그 어떤 뭐 구성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 네이버가 밀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네이버가 처음에는 뭐 6월 달, 7월 달까지만 수수료 지원하겠다 해놓고서는 지금은 지원 계속하겠다. 얼마? 7.7% 부가세까지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매한 금액이 인플루언서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금액의 7.7%는 네이버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수수료 7.7%를 지정해버리면 나는 수수료 하나도 안 주고 누군가가 내 제품 팔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갔을 때 네이버 수수료를 내지만 이게 잘 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때가 올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올려놓은 제품인데 총 5가지 제품 중에 한 개는 꺼버렸고 이제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수수료거든요. 지금 18%, 뭐 14%, 18% 이렇게 해놨는데 20%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광고를 돌렸을 때 로아스라고 부르죠. 그 내가 만 원을 썼을 때 5만 원이 팔렸다면 로아스가 곱하기 오니까 500%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500% 광고가 돌아간다 치면 와 광고 효율 정말 잘 나왔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제품에 여력이 있다면 30%를 줘도 괜찮고 30%를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팔아주겠죠. 그렇게 18%나 줘야 돼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광고를 돌렸을 때 20%를 줘도 500%니까 충분하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에서 적어놨죠. 7.7%를 지원한다. 언제까지? 이벤트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매한 거 보면 사실 이 커넥트가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별 힘을 내지 못했어요. 7월 달까지도 거의 아무 매출이 없다가 실제 판매는 이번 8월 달에 시작된 8월 달에 그 지금 8월 달부터 8월, 9월 두 달 동안 매출이 73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판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팔아줬단 말이죠. 그 금액이 그게 9개가 나왔고 객단가가 좀 높은 게 팔리다 보니까 제법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냥 가만히 올려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설명드리면 크리에이터 찾기라고 있거든요. 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내가 파는 제품이 만약에 4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필터가 있거든요. 연령대 40대가 아무래도 40대 제품 잘 팔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활동 주제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하셔서 필터가 나오죠.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하면 돼요. 내 제품을 팔아줄 수 있냐 했을 때 뭐 잘 된다면 이 사람이 사실 내 제품을 아예 몰라서 못 팔 수도 있거든요. 봤는데 넘어간 게 아니라 왜냐면 원체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잘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런 제안을 해본다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수수료를 많이 갖고 하고 나도 아주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테스트를 아직 안 한 부분이라서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테스트 해보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 또 드릴 거고 다음 강의나 그래서 쇼핑 커넥트가 사실 저는 좀 내가 잘 활용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 상품을 키울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을 적든지 SNS를 하든 뭐 인스타라든 유튜브를 하든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게시물이 1년, 2년 남는 게시물이 된다면 그 게시물 하나로 인해서 나는 어디선가 내 영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굳이 막 하나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붙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익원이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글이 발행되고 최대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내 제품을 홍보해 준다면 이 파급력이 정말 클 수 있어요. 이 실제로도 미국에서 이제 초콜릿 파는 사람이 했던 건데 인플루언서들 특히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DM을 보내가지고 내 초콜릿 팔아줘 해서 만 원부터 시작했던 초콜릿이 3만 원까지인가 이제 판매가 됐고 기획을 1년 하고 실제 판매 한번 시도하는 게 1년 그러니까 2년 하고 나중에 40억인가 매출을 올렸거든요. 이 구조랑 똑같아요.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파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네이버에서 하는 거고 쿠팡 파트너스가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쇼핑 커넥트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한번 주의 깊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지금 여기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저도 계속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8월 달부터 진짜 매출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불과 지금 보면 뭐 한 4일, 5일 전에 나온 것 같네요. 그래프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줘라. 내 마진을 최소한만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파급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스토킹 커넥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이버 이외의 외부 유입 마케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많이 있죠 플랫폼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 내가 참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스레드예요. 이미지를 올릴 필요도 없고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스레드인데 이 스레드에서 판매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인스타, 유튜브에서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상위 1%보다 더 안 되는 정말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SNS 마케팅으로 판매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상 진짜 배우지 않고 하는 사람들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저한테 스토어 세팅에 대해서 컨설팅 받고 계신 대표님이 있는데 릴스로 여성 의류 판매하고 계시고 지금 보면 99만, 100만 회죠. 그리고 56만 원 이렇게 진짜 잘 터진 컨텐츠도 있지만 살펴보면 1만 회, 뭐 2만 회 정도로 그냥 적당히 터진 컨텐츠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터뜨리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 릴스 보고 공부하고 이 시간을 진짜 많이 들여야 돼요. 그리고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에 대해 에너지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릴스로만 1,500에서 2천만 원 매출 만들거든요, 한 달에. 진짜 대단하고 아예 그 스마트 스토어 매출 이런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없고 그냥 오로지 릴스로만 지금 하고 있고 요즘에는 라이브 방송도 하시는데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분은 내 외모도 출중하시고 감각도 좋고 그리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릴스로만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위에 말씀드린 네이버에서 블로그 상위 노출하고 그리고 쇼핑 커넥트 이런 거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SNS에 직접 내가 홍보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획도 하고 내 재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스레드로 터지는 거 이런 거 보고 뭐 부러워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그것 또한 재능이고 그것 또한 쉽지 않다. 제가 스레드로 터진 사람 거를 한번 들어보면 다 분석하거든요. 릴스를 하는지 유튜브를 하는지 다 검색해봐도 진짜 스레드 원툴로 터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한 달 뒤에 또 추적해보면 역시나 매출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런 SNS 하나 빵 터진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내 스토어에 에너지를 쌓아서 리뷰를 쌓아서 키워나가는 그 도구로 쓰셔야지 이거를 나의 주력 판매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진짜 많이 힘들고 심리적으로 뭐 위축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근데 그랬다고 안 되냐 했을 때 됩니다. 되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저 또한 이제 썸네일도 찾아보고 주제 선정이라든지 원고 작성 등 매일매일 연습하거든요. 저는 제가 팔고 있는 제품을 이런 부분을 아직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지금 컨설팅 하는 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 강의를 위해 준비를 하든지 제품을 팔든지 식품을 팔든지 뭐 신발을 팔든지 영상 마케팅 이런 SNS 외부 유인 마케팅은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남자 옷을 검색한 릴스거든요. 다들 뭔가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그냥 남자 옷에 대한 주제를 검색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릴스 들어가면 늘 한결같아요.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남자 중에서도 옷을 잘 사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모이고 또 이 안에서 재미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고 여기 유튜브에서 발시한 것도 보면 아토피 로션을 판다고 한다면 내가 계속 이 아토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말해주고 이 사람들의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컨텐츠를 끝도 없이 올려야 되고 이거를 그냥 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외부 유입 SNS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터지는 영상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타겟이 누구냐. 가상의 인물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꿈의 고객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하게 뭐 부산에 살고 있는 뭐 38살에 뭐 누구누구 남자인데 이 사람은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저녁마다 먹는 밥이 있는데 그 밥이 늘 지겨워한다. 한 끼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무언가 없을까? 그런데 그게 좀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정확한 타겟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느낌으로 릴스라든지 유튜브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구조로 가시고 이게 바로 내 상세 페이지도 들어가고 모든 내 마케팅에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어떻게 보면 다 진행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 정확한 타겟을 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재밌어 할 만한 썸네일 제목 같은 것도 먼저 정하고 뭐 릴스든 유튜브도 만드셔야 돼요. 내가
대본을 먼저 짜고 제목과 썸네일 짜는 게 아니라 썸네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목을 또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구조를 꼭 그렇게 갖고 오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음, 이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온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를 계속 벤치마킹하시고 좀 완전히 카피는 아니지만 그 구조를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오면 나이대별 기본템 총정리 여름이라 했으며 여기서 뭐 나이대가 아니라 뭐 날씨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바꿔서 나만의 목소리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타겟 이외에 그냥 크리에이터 뭐 유명세를 얻기 위한 영상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옷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바닷가 옷 입고 수영하기 이거 했는데 영상이 아주 잘 나왔단 말이야 조회수가.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옷을 입고 수영하네. 그게 재밌어서 본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 제품을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빵 띄우기 위한 그런 트래픽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판매를 영상도 만들든지 이런 기획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저도 뭐 유튜브를 파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제품 파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연습하고 다른 사람 구조 갖고 오고 테스트 해보고 유입 보고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결국 내가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행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외부 유입 마케팅 이런 네이버를 벗어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